가장 빠르게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것도 봤고요. 가장 느리게는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이 2학년 과정이 잘 되지 않아서 2-1과 2-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주제이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학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은 이게 좀 민감한 주제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선행이 빨라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간단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30대이고 저 역시 선행을 많이 한 경우는 아닙니다. 심지어 내신은 괜찮았지만 모의고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 겨우 대학교에 간 경우입니다. 요즘 선행 분위기를 생각하면 제가 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크게 역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고등학교 입시, 그러니까 중학교 때 결과물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변하면서 선행이 점점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만 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행을 많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하려는 분위기가 생겨서 지금의 빠른 선행의 트렌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외부 변수만큼이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빠른 선행을 시켜보니 되기는 하더라 라는 인식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심리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요. 30대인 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대부분은 한 학기 선행 혹은 두 학기 선행만 해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선행을 해보게 되었고 그 결과 일부 학생들이 성공한다는 경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빠른 선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 후 약 10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은 선행의 정도를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만큼 극선행과 극심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대치동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을 시작하면 조금 마음이 급할 수 있고요. 5학년 때 시작하면 적정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이면 빠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치동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수학을 아주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부터 수학을 매우 싫어하는 학생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빠르게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것도 봤고요. 가장 느리게는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이 2학년 과정이 잘 되지 않아서 2-1과 2-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적절한 속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몇몇의 학생이라도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보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봐야지 라는 느낌 때문에 이러한 선행 트렌드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 정도 강도로 학습을 하게 되면 100% 실패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꼭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슬프게도 이 정도 강도를 견디는 학생들이 꽤 존재합니다. 실은 이 꽤라는 말이 좀 애매한 개념인데요.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쩜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있나라는 감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미팅을 할 일이 있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서울대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말은 서울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서울대생들로 둘러싸이기 마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극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모인 대치동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헬스장에 가면 몸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꼭 한두 명 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 사이에서 식스팩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절대절명의 목표가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현재의 상황에서 그 학생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선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학년 때 중등과정을 시작하면 조금 조급하고 5학년 때 시작하면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하다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간을 두고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들의 자녀의 앞에 저 멀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훌륭한 역량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도 언젠가 한 번은 꼭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재능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끝의 결과를 보기 전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생은 고2 1학기까지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하다가 고2 때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고3 때부터 입시까지 기절 직전까지 고생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지금의 강도를 지속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올바른 방법으로 1년 이상 운동을 하면 몸이 확연히 좋아지듯이 정확한 방향, 저는 이것이 백지 개념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분명 어느 시점에서 급격한 발전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완성도를 목표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추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감한 주제라 다소 이야기가 길었지만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자녀들의 교육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